안녕하십니까. 부전자전TV 부동산의 정석 정준호입니다. 지난 시간에 부동산 매매 계약 시, 부동산 또 전월세 계약 시 필요한 확인하셔야 될 서류들, 뭐 등기부등본이라든가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또 지적도, 임야도, 그 토지이용 계획 확인원, 그런 것들을 보는 방법과, 그리고 또 어떤 부분을 봐야 되는지, 그리고 또 주의 깊게 또 체크하셔야 될 내용이 어떤 건지, 그런 것을 좀 알아봤습니다. 근데 이제는 뭐 그런 부분은 다 알아보셨으니까요. 이제 또 새로운 실전에서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이 부분을 확인하고 써먹어야 되는지, 그런 부분을 위해서 좀 실전편으로 좀 한번 넘어가 볼까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계약서, 뭐 전월세 계약서, 매매 계약서 작성 시 필요한 부분들, 그런 것들을 좀 한번 알아볼까 하는데요. 먼저 전월세 계약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뭐 계속 보다 보면 방송이나 뭐 방송 뉴스나 또 뭐 인터넷 신문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항상 보다 보면 이런 기사들 많이 나오죠. 뭐 전세 사기다, 그리고 뭐 먹잇감이 돼 갖고 뭐 이렇게 피해를 봤다, 또 무슨 깡통 전세가 어떻다, 이런 부분들이 많은데요. 이런 것들을 좀 방지하고 또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안전하게 갈 수 있는 부분들을 한번 체크할 수 있는 그런 전월세 방법들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전월세 계약 시 진행사항 및 유의사항이라고 제가 표시를 해봤는데요. 한번 하나하나 보시죠. 전월세 계약 시 1번 물건 지역의 시세를 확인해라. 시세 확인을 왜 해야 될까요? 저희가 전세나 월세를 얻을 때 일부 부동산이나 이런 쪽에서 그 시세보다 좀 올려받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임대인이 좀 가격을 좀 많이 받아달라든가 이런 부분에 의해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 좀 아까 보여드렸던 이런 깡통 전세라는 그런 뭐랄까요, 그런 사기 아닌 사기가 되는 현상들이 많이 생깁니다. 이런 부분을 막기 위해서 이 시세 확인을 꼭 하셔야 되는데요. 시세 확인 방법은 해당 물건지 주변에 부동산들을 여러 군데를 한번 둘러보는 겁니다. 자기가 관심 있는 물건지와 비슷한 뭐 면적이라든가 비슷한 규모의 비슷한 부동산들에 대한 가격들을 한번 알아보시고요. 실질적으로 거래가 얼마나 되고 있는지, 시세가 얼마나 되는지를 확인하시면 이런 깡통 전세에 대한 부분들을 좀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길 겁니다. 자, 두 번째, 임차할 곳의 건축물 대장.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건축물 대장을 꼭 확인해야 된다. 건축물 대장상에 기재대용과 전기, 난방, 그리고 수도 등 여러 가지 하자를 꼭 확인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이 하자는 이런 부분에 대한 하자도 있겠습니다만 불법 증축이라든가 뭐 개축이라든가 용도 목적에 맞게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이런 하자까지도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런 하자들을 왜 확인을 하셔야 될까요? 이유는 간단하죠. 나중에 이 전기나 난방이나 뭐 수도 등 이런 부분들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분명히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상 회복의 의무가 임차인한테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지 않으실 때는 임차인이 그걸 파손한 것처럼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요. 이 부분에 대한 원상 회복을 해달라고 임대인이 요구했을 때 임차인은 상당히 난처해지죠. 그 부분에 대해서 미리미리 짚고 넘어가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불법적인 증축이나 개축, 또 용도 목적에 맞게 사용하지 않는 경우들 같은 경우는 전세자금 대출이나 대출을 받았을 때 대출이 나오지 않는다든가 아니면 대출 이후에도 나중에 문제가 발생이 돼서 그 대출금을 해소해가는 그런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대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꼭 한번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이거 확인하는 방법은 사진 촬영 등을 하셔갖고 물건지를 보러 가셨을 때 직접적으로 관심 있으시면 사진 촬영을 하시고 임대인과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임대차 계약서에 그 부분을 꼭 표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다음에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 계약서를 증거 삼아서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부분을 해서 꼭 확인하셔야 되고요. 자, 세 번째, 등기부등본을 꼭 확인해라 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등기부등본 확인하는 이유는 실제 임대인, 지금 임대인이 실소유주가 맞는지, 임대 물건의 실소유주가 맞는지, 그리고 또 저보다 선순위로 있는 권리들, 뭐 갑구나 을구에 여러 가지 권리들이 있다 그랬죠. 그게 저보다 선순위일 때는 제가 그 사람들에 대항하지를 못합니다. 그 권리들에 대항하지 못한다는 이유는 뭐냐면 그 권리가 먼저 선순위의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까 보셨죠? 뭐 보증금에 대한 부분들을 다 찾지를 못하고 날린다든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죠. 심지어
계약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쫓겨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뭐 경매라든가 이런 경우 있을 때 그 부분에 의해서 계약금을 채우지 못하고 보증금도 한 푼 챙기지 못하고 쫓겨나는 경우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확인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플러스 하나 더 보셔야 될 부분, 자, 미납국세가 있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미납국세는 뭘까요? 이 건물에 이 임대인이 세금을 내야 되는데 세금을 내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 결정적으로 그 세금 미납 금액이 쌓이다 보면 나중에 그거에 의해서 경매가 넘어가는 경우도 발생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경매나 이런 다른 쪽에서 넘어갔을 때 그 세금 부분에 대해서 먼저 떼어갔기 때문에 제가 보증금에 대한 부분을 혜택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다 찾지 못하는 경우들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미납 세금을 꼭 확인하셔야 되는데, 미납 세금은 어디서 확인하시냐? 네, 관할, 이 물건지 관할 세무서에 가셔서 미납 세금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가구는 뭐냐면 주인은 한 명인데 여러 가구가 사는 그런 집들 많죠. 뭐 단독주택 같은 경우 보면 3층에 주인이 살고 2층 뭐 1층 뭐 이럴 때 다 나눠서 사는 다가구 형태들이 많습니다. 이런 다가구 형태들은 꼭 확인하셔야 될 게 확정일자 현황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확정일자 현황, 이게 뭘까요? 이 다가구에 들어가 있는 여러 세입자들이 있을 겁니다. 이 세입자들이 다 저보다 선순위겠죠. 제가 지금 계약하는 거니까요. 그 선순위 다가구의 세입자들이 몇 명이나 있는지 그것들을 다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뭐 경매를 넘어간다든가 이런 사태가 벌어졌을 때 저보다 빨리 그 사람들이 더 먼저 보호를 받고 나중에 남는 금액으로 제가 받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 보증금을 전부 다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겠죠. 심지어 어쩔 때는 한 푼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확정일자 현황을 꼭 확인하셔야 된다. 이 확정일자 현황은 어디서 확인하신다? 예, 관할 주민센터에 가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한번 확인해 보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다음은 공인중개사 자격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공인중개사 자격 뭘까요? 저희가 가끔가다 나오는 사기 사건들 보시게 되면 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이, 아니면 공인중개사가 아닌 다른 사람이 거래를 한다든가, 아니면 가짜 공인중개사들이 이런 부동산 거래, 전세, 월세 거래를 하면서 사고를 치는 경우들이 생기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사기를 당해서 제 보증금이나 이런 것들을 다 날리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공인중개사가 정식으로 사업을 등록하고 정식 자격이 있는 공인중개사인지, 이 사람이 보증보험을 다 가지고 있는 건지 꼭 확인하셔야 되는데요. 그 방법은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가서 아무래도 저희가 계약서를 쓰겠죠. 그 벽면에 보시게 되면 공인중개사 자격증, 그리고 사업자 등록증, 그리고 보증증서에 대한 증서증이 있습니다. 그거를 전부 다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전부 다 확인이 됐을 때 그 사람이 맞다, 그 공인중개사가 맞다라는 게, 정식적인 사람이다라는 게 확인이 됐을 때 안심하시고 계약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나중에 혹시나 이 건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이 공인중개사한테 그거에 대한 책임을 좀 물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생기기 때문에요. 그 부분은 꼭 확인하셔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꼭 임대인 본인과 계약을 하셔야 됩니다. 임대인 본인이 아닌 다른 지인, 심지어 뭐 공인중개사한테 뭐 위임했다라는 뭐 이런 건으로 해서 공인중개사랑 계약을 한다든가 뭐 이런 경우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됐을 때 뭐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야 다행이겠죠. 그런데 혹시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아무런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왜냐? 본인이랑 계약한 게 아니기 때문에요. 그래서 꼭 임대인 본인인지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본인인지 어떻게 확인하죠? 예, 아까 등기부등본에 있는 실소유주, 그러니까 실임대인과 계약하러 온 사람이 맞는지 그걸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당연히 신분증이겠죠. 주민등록증이라든가 아니면 운전면허증, 꼭 확인 가능한 신분증과 그 본인이 맞는지, 또 등본상에 실소유주가 맞는지를 확인하시고 계약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피치 못할 사정으로, 정말 피치 못할 사정으로 임대인이 못 오는 경우가 있겠죠. 뭐 요즘같이 또 코로나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임대인이 코로나 감염이 돼서 임대차 계약을 하러 못 오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어떻게 할까요? 대리인이 올 수도 있겠죠. 대리인과 계약을 하셔도 되는데, 이 사람이 진짜 대리인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가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대리 계약 시 대리인의 위임장, 그 사람이
위임장에 쓴 사람이 위임자가 임대인이 맞는지, 수임자가 계약하러 오는 사람이 맞는지 신분증으로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임대인이 이 사람한테 내가 위임장을 써줬습니다, 위임했습니다, 모든 전세계약을 위임했습니다 라는 그걸 증빙하기 위해서 임대인이 인감증명서를 첨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임대인의 인감증명서를 꼭 같이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그렇게 하셔서 대리계약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는지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이 사람이 대리계약서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가 정상적으로 정확한 서류가 맞다면 이거는 임대인 본인이 하지 않았지만 임대인이 본인이 한 거와 똑같은 계약의 효력을 가지고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확인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등기부 등본상의 권리관계에서 말소등기 내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말소등기 내용들이 뭐냐면 뭐 을구 같은 데 보시게 되면 근저당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잡혀 있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제 앞에 그런 권리가 있으면 저는 보호를 받기 힘들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임대인과 꼭 합의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금액을 뭐 잔금 전까지 아니면 잔금 시 바로 처리를 해달라, 말소를 시켜달라, 말소를 시켜주지 않으면 이 계약은 해약을 하겠다, 해지를 하겠다라고 그거를 명시를 꼭 하셔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명시가 없을 시에는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그걸 꼭 한번 명시하고 짚어가셔야 됩니다. 자, 다음은 모든 금액은 임대인의 계좌로 입금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그런 경우들이 있죠. 가끔 가다가 뭐 공인중개사라든가 아니면 뭐 그 해당 오는 사람한테 입금을 한다든가 뭐 이런 경우들이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꼭 실임대인, 실질적인 임대인의 계좌로 꼭 입금을 하셔야 되고 계좌 입금 전에 확인 전화, 입금 후에 확인 전화 문자 꼭 받으시면 좋죠. 그런 걸 꼭 한번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잔금 전에 필히 등기부등본을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 됩니다. 계약하실 때 등기부등본상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가 막상 잔금하는 시점에 돼서 그 중간에 이 임대인께서 근저당 설정을 했다든가 여러 가지 권리관계를 설정하실 수 있겠죠. 그렇게 됐을 때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한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사람들보다 후순위가 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꼭 확인하시고 다시 한번 잔금 전에 입금 전에 바로 꼭 확인하시고 그 부분을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등기부등본은 계약 시 한번 보시고 잔금 전에 다시 한번 보시고 꼭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은 실질적으로 계약서에 대해서 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계약서는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뭐 부동산 부동산 그 사무소에서 쓰는 여러 가지 그런 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계약서 파일들이 많기 때문에 뭐 어떤 계약서 파일이 정석이다라고 말씀드리기 힘듭니다. 하지만 뭐 제가 오늘 샘플로 하나 들고 나온 거는 제가 지난번에 한번 봤던 전세 계약서에 대해서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갖고 나와 봤습니다. 자, 먼저 확인하셔야 될 내용들 좀 아까 하나하나 짚어가 볼게요. 먼저 뭐 시세하고 이런 건 다 확인을 하셨을 거고 이제 매매 계약서를 오늘 작성을 합니다. 작성을 하면 당연히 그 매매 계약서의 소재지, 부동산에 대한 표시를 해야 되겠죠. 소재지, 주소를 정확하게 체크를 하셔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지목이 뭔지 대면대, 몸은 다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구조, 그리고 다세대 주택인지 뭔지 용도를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각각의 면적들, 제가 써야 되는 전용 면적들 이런 것들을 꼭 표시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임대할 부분, 이 부분 의외로 중요합니다. 임대할 부분들 정확하게 제가 빌려 쓰는 공간이 어딘지 그 부분들을 아주 명확하게 표시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 두 번째, 이제 저희가 보증금이라든가 계약금 그리고 잔금 같은 경우를 날짜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세세하게 적어야겠죠. 그래서 보증금액이 얼마인가 적을 때는 꼭 한글로 적으시고 또 옆에 아라비아 숫자로 같이 적어주시고요. 그리고 계약금도 똑같이 한글로 적어주시고 계약금을 지불하셨을 때 여기에 영수자는 임대인이겠죠. 임대인의 사인과 도장을 꼭 받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계약금 얼마를 임대인이 입금받았다라는 걸 확인하고 도장을 찍는 겁니다. 자, 잔금 보시겠습니다. 잔금은 당연히 뭐 보증금에서 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겠죠. 그래서 잔금을 입금을 하는데 잔금 입금 날짜가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어야 됩니다. 잔금 입금 날짜는 근데 너무
이게 좀 뭐랄까요, 빠르게 잡으시면 안 돼요. 은행 대출이나 이런 것들을 좀 명확하게 다 알아보신 사항이면 상관이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뭐 미비한 서류라든가 그런 대출이 지연되는 경우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 좀 한 달 정도 이상의 여유를 가지고 잔금 일자를 잡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잔금 일자를 잡으시면 당연히 잔금 치르는 날 입주를 하신다, 들어가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자, 두 번에 보시게 되면 존속 기간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시작하는 날짜와 임대차 종료 날짜가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팁은 임대차 종료 날짜든 시작하는 날짜는 당연히 뭐 잔금 날이겠죠. 근데 이 종료 날짜를 잘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종료 날짜를 잘 체크하셔야지만 여러분들이 나중에 또 그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좀 보호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커지니까 이 부분들을 꼭 체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자, 나머지 내용들은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 부분은 이 특약사항입니다. 약속에 되어 있는 특약사항들 내용이 나중에는 여러분들한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임대인 입장에서도 이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된 내용, 합의된 약속에 대해서 여기에 세세하게 기재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부분 중에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있죠. 하자 부분, 하자에 대한 부분들은 여기다 기재해 놓게 되면 나중에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그런 좋은 요인들이 충분히 될 수 있으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꼭 명시를 하십시오. 뭐 어떤 하자에 대해서 언제까지 수리를 해줄 거고, 수리를 해주지 않으셨을 때는 뭐 어떤 방법으로 해결해 준다라든가 아니면 계약을 해지한다라든가 이런 부분, 그런 것들까지 명시를 하고요. 또 어떤 부분은 임대인이 수리를 해주고 어떤 부분은 임차인이 수리를 해준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거에 대한 내용을 또 쓰면 되는데요. 통상적으로 보시게 되면 임대인이 수리를 해주는 부분은 뭐 여러 가지 큰 하자들이죠. 저희가 생각했을 때 뭐 수도라든가 전기라든가 뭐 보일러라든가 이런 것들이 망가졌을 때라든가 뭐 난방 같은 게 안 되는 경우, 뭐 벽에 큰 금이 갔다라든가 뭐 이런 부분에 좀 큰 덩어리가 큰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임대인이 그거에 대한 수리를 해주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뭐 간단한 부분 있죠. 뭐 전구가 나갔다라든가 뭐 아니면 뭐 요즘 디지털 도어락 많이 쓰는데 디지털 도어락에 건전지가 뭐 다 됐어요. 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임차인이 부담해서 수리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들 꼭 체크를 하시고 특약사항에 명시를 하셔야 된다. 그리고 또 여기다 명시할 여러 가지 내용들은 뭐 둘이 합의만 되면 어떠한 내용을 적으셔도 상관없습니다. 뭐 그거 중에 한 가지가 또 그런 거 있죠.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에 만약에 임차인이 나가게 되면 뭐 중개보수를 임차인이 내야 된다 말하든가 이런 특약사항들을 임대인들께서는 또 꼼꼼하게 챙겨보실만 하죠. 그런 부분이 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임차인이 중개보수를 책임을 져야 되지만 그런 부분이 없다 그러면 법적으로는 임차인이 중개보수를 책임질 필요가 없습니다. 계약기간이 2년을 했지만 1년 후에 나간다 하더라도 임차인한테 그 중개보수를 물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임차인하고 임대인하고 미리 합의가 되면 나중에 뭐 여러 가지 분쟁에서 충분히 좀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생기겠죠.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권리관계들, 뭐 말소 권리가 근저당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걸려 있는데 제가 임차인이 잔금 치르기 전까지 그 부분을 말소를 다 시켜달라라든가 아니면 잔금 치르는 당일날까지 다 말소를 시켜달라라든가 이런 것들을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런 걸 확인하셔서 특약사항에 명시를 해놨을 때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한 부분들 충분히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명시들, 그리고 또 둘만의 약속들, 뭐 관리비라든가 이런 부분, 그런 것들에 대한 약속들을 여기다 다 적어 놓으시면 나중에 여러 가지 분쟁들에서 임대인도 보호를 받을 수 있고 임차인도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생깁니다. 자, 마지막으로 임대인의 주소, 주민번호, 뭐 연락처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좀 표시를 하셔야 될 거고요. 임차인의 주소나 주민번호, 연락처 같은 것들도 정확하게 표시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개사무소의 소재지, 그리고 중개사무소 뭐 번호, 그리고 또 중개사, 어떤 중개사께서 하셨는지 중개사의 영함, 그리고 정확하게 도장을 또 받으셔야지만 이게 정확한 계약서가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저희가 이제 계약서를 다 썼습니다. 잔금까지 치렀어요. 그럼 잔금 치르고 이후에 꼭 잔금 치르는 날 입주하셔서 이삿짐 풀기 전에 먼저 하셔야 될 일이 있습니다.